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13-3회의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217쪽을 보면요. 건강한 가정과 역기능적인 가정이라는 참고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는 이 자존감이 낮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 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정은 참 소중한 곳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만 높다 보면은 참 이 가정이 상처를 많이 주는 그런 가정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서로 그 가정에서 치료받고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계속 또 상처를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떤 논문 발표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건강한 가정이 있고 역기능적인 가정의 특징들을 소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우선 건강한 가정은 네브래스카 대학교의 닉 스트렉과 존 디프레인 박사는 20년 동안 국가, 문화, 인종, 종교를 초월해서 27개국 18,000여 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의 6가지 특징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게 됐죠. 자, 우리가 개인도 자존감이 높아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존감을 잘 성장시킨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건강한 가정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분이 소개를 했는데요. 보면은 첫째, 건강한 가정은 부부와 자녀들 사이에 견고한 결속이 있고 서로에 대해서 헌신을 하게 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뭔가를 헌신하고 공급하는 자들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생산성 있고 자존감이 높은 가정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건강한 가정은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가정에서는 긍정적인 바람직한 의사소통이 있죠. 일반 가정에 비해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밀감인데요. 친밀감. 자,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이 부부의 친밀감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크게 3단계로 나눠보는데요. 하나는 어떤 말이든지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관계. 이게 10점 만점에 10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말을 할 때는 막 긴장해야 되고 또 어떤 말을 할 때는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할 때는 아유 하지 말지 뭐 말하려고 했다가 꿀꺽 삼키는 이런 과정, 이런 관계. 이 정도의 관계는 친밀감을 10점 만점에서 5점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좀 숨막히는 삶, 긴장된 삶, 평안하지 못한 삶이 유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단계는 아주 위험한 단계에 있는 부부예요. 또 부모 자식 관계죠. 바로 어떤 말만 하면 싸움이 벌어지는 관계. 이거는 아주 친밀감을 10점 만점에 제로로 분류를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가정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건강한 가정의 특징을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아주 친밀감이 아주 높은 가정이죠.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고 자기 생각을 잘 또 표현해서 서로의 조율할 줄 아는 이런 관계죠. 어떤 말만 하면 막 성질 내고 이거는 좋은 대화, 친밀감이 높지 않습니다. 4번째는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많이 표현합니다. 감사하고 애정을 많이 표현해요. 심지어 갈등이 있을 때도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깎아내리지 않고 긍정적인 점을 말해주는 특징이 있죠.
5째는 건강한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신앙심이 좋았고 영적으로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6째, 건강한 가정은 위기 극복 능력이 뛰어나죠.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보다 가족 구성원들이 더욱 강하게 결속하여 문제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면에 바로 이 자존감들이 다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가치를 인정할 줄 알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런 것.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역기능적 가정의 특징, 상처 주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괴롭고, 이런 가정의 특징을 보면은, 첫째, 결혼 관계가 병리적이다. 정서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배우자 선택에도 문제가 있고, 이들은 자녀들의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자, 성인 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등치는 어른인데, 아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은, 이게 가정이, 아이들끼리 사는 곳이니까 항상 싸우고 분쟁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경계선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완고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을 뛰어넘죠. 부모가 자녀들의 경계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족 관계가 빈약하고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말하지 말라, 느끼지 말라, 믿지 말라. 그래서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고 서로의 감정들이 항상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속으로 우울해하고 막 그런 거죠. 문제가 있는 성인이 있고 문제가 대대로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5째는 수치심에 묶여 있죠. 너를 낳고 싶어서 난 줄 알아? 너를 낳고 싶지 않았어. 뭐 이런 거. 6째는 문제를 부인하거나 축소합니다. 7째는 엮이는 가정은 자녀들에게도 파괴적인 역할을 하죠. 8번째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9번째는 외부 세계에 닫혀 있고 비밀이 많고 10번째는 더럽고 치사한 싸움을 많이 합니다. 11번째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녀들은 가정에서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강인한 자녀로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가면적 인생을 많이 살게 됩니다. 가면적 인생. 내면의 세계를 자꾸 가려놓고 가면적. 그리고 역기능적 가정 출신들이 또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가정에서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바깥에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뭔가 막 이렇게 자기 내면의 세계의 충족감이 항상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남의 눈치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역기능적 가정에서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반대로 건강한 가정은 상처가 밖에서 상처를 받고 와도 다 치유가 되고 싸매지게 돼요. 역기능적 가정은 항상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너 때문에 잘못됐어. 뭐. 이 건강한 가정은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항상 이런 스타일이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은 참 치유의 기능이 있어야 되고 친밀감이 높아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자존감을 키워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